3기 신도시 분양가 발표됐습니다. 분양가 부분도 높죠 사실. 그래서 분양가 이야기도 해볼까 하고요. 아예 이참에 사전청약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고 분양가는 얼마고 이게 높은지 낮은지 그 다음에 당첨 가능성 있는지 얼마나 분양되는지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시겠죠. 그래서 한번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3기 신도시 1차로 왕숙, 교산, 과천, 창릉. 그 중에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들을 보면은 왕숙에 합쳐서 69,000호, 그 다음에 교산에 34,000호, 창상에 14,000호, 과천에 7,000호, 광명시흥에 7만호, 대장에 2만호, 계양에 17,000호, 그리고 창릉에 38,000호가 대량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이거는 공공택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반대해서 차질 빚는다 이런 것도 안 되죠. 그리고 여태까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가 출범을 했을 때 특히 1기 신도시는 빠르게 진행해서 서울 인구 분산에 큰 역할을 했고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너무 늦게 해서 영향을 제대로 주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보다 가깝고 추진도 빠르게 되고 있으며 물량도 훨씬 많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전청약 물량만 보시고 내가 노리는 지역에 그만큼만 들어오겠거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충분히 공급이 많이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셨을 때 저 지역에 지금 사전청약을 받아놓고서 본청약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사전청약을 그냥 배제하느냐, 너무 비싸다, 나중에 떨어질 것 같다 생각하시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야 되겠죠. 어디에 얼마나 들어오느냐. 7, 8월에는 인천 계양에 1100호, 노량진에 200호, 그 다음에 진접에 1400호, 성남, 옥정 1000호, 그 다음에 의왕 1000개 300, 위례 300, 그리고 9, 10월에 왕숙에 1500, 남태령 군부지 300, 신촌 200,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냐. 그랬을 때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보통은 청약 자격 세대주한테 가죠. 세대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만 세대원에서 신청자 및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에 등록된 직계 좀비속 모두 무주택자여야 되겠더라. 그리고 청약저축 가입하셔야 됩니다. 사전청약 당시 해당 지역 거주하셔야 되고요. 본청약 시점까지 충족하시면 됩니다. 자, 2년 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남 교산을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6월에 전세 들어갔다. 근데 2년 요건 만족해야 되냐? 이건 아니고 6월에 전세 들어가도 청약 가능합니다. 하남 사시면. 그리고 실거주 2년 요건을 만족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본청약은 한 2년 정도 뒤에 있을 거니까. 그리고 당첨하고 입주까지 무주택 자격 유지하셔야 된다. 사전청약 당첨되고 본청약 지나서 착공 들어가고 준공 나서 입주될 때까지 계속 무주택이셔야 한다. 자격이 상실이 되는 거죠. 집을 산다든가 하시면. 이런 조건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겠더라. 분양가는 얼마 정도로 나온대요? 시세의 60에서 80%로 나온다고 했는데 웬걸 너무 비싸요. 계양 5구가 3억 5천 하고 있고 7사가 4억 중반대 하고 있고 성남 복정 5구인데 막 7억이에요. 저렴하지 않죠. 작년쯤만 해도 뭐 송파구에도 7억 분양하고 그랬는데 물론 뭐 분당이 송파보다 못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8사였는데 위례는 막 5억 700에서 5억 8천 뭐 주변 대비 뭐 위례 가격 엄청 비싸다고 하니까 뭐 그런데 대비해서 저렴해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저렴하진 않죠. 이야기한 건 뭐라고 그래요? 60에서 80% 수준으로 올해 32,000 가구 사전청약 하겠다, 내년 3만 가구 해서 마음에 들면은 무주택 자격 유지할 테고 그러면은 집 안 사면은 거래량 감소돼서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냐, 매수 수요 줄어들면. 전세난 일시현상이죠. 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자, 2, 3년 뒤에 집값이 내려갈 수도 있고 라고 하는데 2, 3년 뒤에 내려간다. 그러니까 2, 3년 더 오른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자, 분양가는 합리적인가 보면은 추정 분양가 이 정도로 나오고 있죠. 자, 저희 항상 거품은 소이노믹스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는 분양가 거품 꼈다. 그 뒤에 2015년에 분양가 상한제 해제하고 나서 했으니까 땅값이 뭐 엄청나게 올랐다. 그 집값 쳐 올리느라고 땅값 쳐 올린 거지. 그러면 그때 가격을 대비로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보다 5구 같은 경우도 한 1억 이상 올랐고 7사 같은 경우도 2억 가까이 올랐죠. 2018년 기준으로도 7, 2가 이 정도인데 7사는 훨씬 더 비싸죠. 얘도 한 2, 3천 정도 더 비싸고 저렴하지 않은 분양가다. 평력, 호평력, 마석 많이 비싸졌다. 가천대유 너무 많이 비싸죠. 지금 다 비교해보면 다 비싸다. 의왕, 인덕원 푸르지오 2016년 뭐 호재 있다고 저렇게 비싸겠는데 2017년 분양한 저거보다는 또 비싸죠. 분양가 자체가 저렴하진 않다. 그리고 시세에 비해서도 60에서 80이라고 그러는데 시세에 비해서도 그렇게 저렴하진 않은 거죠. 사전청약 치고는 비싸다. 하지만 그래도 받으시겠다는 분들은 보셔야 되겠죠.
자, 공통 요건 뭐예요? 국민주택, 민영주택 했을 때 자, 여러가지 있습니다. 현행 본청약 제도와 동일한 요건으로 적용되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받으시려면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예비신혼부부 혹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내 생애 최초여야 되고 소득세 5년 이상 납부하고 요건 충족해야 된다. 다자녀 가구는 3명 이상 무주택, 그 다음에 노부모 부양은 65세 이상 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해야 된다. 요 요건을 더 갖추시면 특별 공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순차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가점제가 아니죠. 공공이니까. 그래서 1순위 같은 경우 첫 번째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에서 저축 총액으로 구분을 하고, 그래도 3년 이상 무주택 다 나눠주고도 남았다 하면은 저축 총액 순으로 간다. 40 초과는. 그리고 40 이하는 어떻게 가요? 똑같이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우선으로 가되 이번에는 총액이 아니라 납입 횟수로 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보셔야 되겠죠. 자, 입주자 선정 순위 어떻게 돼요? 우선 공급 같은 경우는 소득 70% 이하, 그 다음에 70에서 100 초과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주 기간 역시도 요건 본청약 때 맞추시면 돼요. 2년 이상, 그 다음에 1년에서 2년, 1년 미만. 그리고 납입 횟수는 24회 기준으로 차츰 줄어든다. 이거 뭐 다 청약 조건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녀수, 무주택 기간 다 똑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3년 이상 기준, 3명 이상 기준, 그 다음에 거주 기간 2년 이상 기준, 납입 횟수 24회 이상 기준. 이런 부분 자녀 공급도 마찬가지로 진행된다. 자,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일반 같은 경우는 100% 이하, 그리고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그 다음에 신혼 희망타운 이런 것들 특별한 요건들을 더 갖춰야 되죠. 소득 요건까지 다 갖추기는 힘들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완화해서 평균에 120에서 130%로 잡아주고 있고, 부동산 자산 가액은 2억 1,500 이하, 차량은 3,500 이하,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총 자산이 3억 이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특별공급이 더 많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되느냐? 자, 100% 기준으로 볼게요. LH 사전청약홈 들어가셔서 표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3인 기준으로 월급 600만원 정도다, 월평균이. 그리고 가구수가 늘어날수록 늘어난다. 이런 부분은 가격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공공 분양이니까 저렇게 되지만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가점제로 들어가니까 요거 확인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1단계 30%, 2단계 70%로 가점제로 당첨자 선정하고 소득, 거주 등으로 9점 만점. 자, 핵심 분양가의 70%까지 고정금리로 은행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LTV 규제가 굉장히 완화가 된다. 그래서 신혼부부는 첫 주택이기 때문에 대출을 좀 많이 내준다. 이런 부분은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LTV 확인해 보시면은 LTV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4억원 한도에서 걸립니다. 자, 그래서 LTV 뭐 한도 60에서 70 혹은 비싼 경우는 50에서 60 정도까지 계산이 되고요. 여기서 문제는 진짜 아까 그 소득 요건을 최대한 다 만족하시면은 LTV 다 받으셔도 DSR에 안 걸립니다. 100% 만족하고 뭐 130% 만족하고 그러면 안 걸리는데 그 이하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DSR 규제에 걸리냐? 청약 언제예요? 본청약 23년부터죠. 23년 7월부터 DSR 규제 강화되죠. DSR 규제에서 주담대 관련 없이 1억 이상 대출에 대해서 DSR 40% 일괄 적용 들어가죠. 그러니까 DSR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버는 돈으로 모아놓은 자산이 얼마 정도고 DSR 계산해 봤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 내가 저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느냐, 미리 참고하셔가지고 될 줄 알고 넣었는데 안 돼요. 그러면은 딴 데라도 넣을 걸 하시는 후회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DSR 체크하고 들어가셔라. 본 청약이 2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지금 들어가셔서 2년 거주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입주는 25년 입주고요. 안 된다고 지금 고사를 지내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발표하고 사전청약하고 입주는 25년부터 시작돼서 계약을 시작으로 28년까지 입주된다. 요때까지 무주택을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기타 좀 물어보시는 것들 보면은 신청 자격은 051 기준이고 당첨되면 본청약 시 100% 당첨권 제공하는데 조건을 유지해야 되고요.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자나 뭐 세대 구성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대원도 무주택이면 가능하지만 직계 좀비속 그리고 뭐 배우자 이런 경우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취소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23년에 본청약이니까 천천히 들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거주 요건 못 맞추시면 당첨 자격 취소됩니다. 여러 번 할 수 있냐? 하나 당첨되면은 다른 거 못합니다. 재당첨 제한 적용되느냐? 재당첨 제한은 적용 안 돼요. 당첨됐는데 내가 포기하고 다른 데 보시면 됩니다.
소득 요건 충족됐는데 본청약 때 안 될 경우는 추가 심사 안 하니까 내가 소득이 많이 오를 것 같다. 그래서 본청약 때는 요건이 안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사전 청약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냐?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되고 무주택 조건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 뭐 결론 할 것도 없죠. 3기 신도시 기본적으로 내가 자격 요건이 되는지 그 중에서 소득 요건 잘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출 소득 요건이 낮기 때문에 대출 요건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대출 금액이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DSR 특히. 그래서 DSR 21년 기준으로 보시지 마시고 청약은 23년이니까 23년 기준으로 내가 40% 맞췄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셔라. 그리고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본 청약 전까지 포기하시면은 문제될 건 없으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불안하신 분들 일단은 넣어 놓으시고 나중에 추세 보고 취소하셔도 됩니다. 저런 방법도 있으니까 사전 청약 미리 해 놓으시고서 안심하고 계시다가 집값 떨어지면은 취소하고 사시면 돼요. 지금 무리해서 집 사주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3기 신도시 정리한 내용 잘 보시고 내가 저 정도 분양가면은 제가 봤을 땐 비싼데 본인이 보셨을 땐 적정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도전해보셔라. 나중에 떨어지고 나서 포기해도 늦지 않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